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티비입니다. 어제 나왔던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대응했더라면 340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걸 막을 수 있던 단초가 됐던 일명 서울역 모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감염병 모델링 석학인 데이비드 피스만이라는 캐나다 토론토대 병역학 교수가 한국통계개발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진행되는 상황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27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19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면서 인류 전체의 위기라고 해도 좋을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가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밀접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피스만 교수는 앞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이러스가 여름에 접어들면서 소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예측해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400만 명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인명피해가 적은 상황에서 이 위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찔한 건요. 피스만 교수가 만든 모델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340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현재 전 세계의 치명률인 7%를 대입해보면 23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의 상황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경우를 따르지 않고 10,000명대 감염이라는 독보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피스만 교수가 내놓은 답은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2월 23일 국가위기를 선포한 후 종합적인 방역을 했고 그 조치를 포함해 개인, 사회, 정부 방역을 통해 340만 명 확진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방했다고 말이죠. 정말이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소식 아닙니까?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예측이지만 우리 정부가 방역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잖아. 이 모델이 기가 막힌 게요. 3월 초부터 4월 사이에 진행한 모든 모델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실제로 발표한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해냈다는 겁니다. 4월 말 현재 11,000명의 확진자가 생길 거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 아니죠. 과학입니다. 과학. 피스만 교수도 우리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 세웠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정부가 잘 막아낼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아침에 댓글로 서울역 모임을 좀 다뤄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무 지나간 얘기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340만 명이 감염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정말 오래된 얘기 같아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요. 처음에 중국에서 감염이 막 확산될 때가 중국의 춘절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이죠. 국내에서 4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7일이었습니다. 이 즈음에 이재갑 교수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국내의 확진자가 발생할 초기 단계에 정부에서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랑 정부기관을 연결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메르스 사태 때도 현장에서 일을 했었지만 예전 같았으면 초도 물량인 3,500개도 정내 만내 하면서 예산 타령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업체들이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다들 아시잖아요. 공무원 사회가 아무래도 전례에 비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례 없던 이런 일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코로나 대응 초기부터 강조하던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전례 없는 대응책을 내놔라.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랑 식약처 직원들 그리고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 사람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 되도록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만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 빨리빨리 예전에는 빨리빨리 병이라고까지 비아냥을 받았지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데다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창의적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최고죠, 최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82번이겠냐는 우스갯소리들도 하시더라고요. 보통 진단키트가 상품으로 세상에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일반적인 룰을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냈다면 이제야 겨우 제품이 나올까 말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340만 명이 감염됐을지도 모를 얘기 아닙니까?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역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랑 개발업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빨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또 실행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340만 명이 아니라 11,000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에서는 중국 쪽에서 받은 유전자 정보를 업체 쪽에 전달을 하고 업체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일반적으로 하자면 유효성 검사를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해야 했지만 2주 만에 3,500개의 테스트 물량을 만들고 나서 질병관리본부랑 대학병원들에서 확진자를 가려내면서 유효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따라서 식약처가 신속 승인 절차를 통과시켜 주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 검사 대상자를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한정시키면서 공항 방역에 집중했었잖아요. 진단키트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전까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 정부랑 방역당국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굉장하고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기적처럼 짧은 시간 안에 진단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경 봉쇄 없이 현재까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제품 개발해주신 업체분들, 현장에서 검사를 맡아준 방역 관계자분들, 환자를 돌보느라 제 몸 돌볼 새도 없이 고생하는 의료진 여러분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